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를 향해 보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 지역 판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객들은 대체로 장 후보의 완주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김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장예찬 후보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경선을 거부하면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후보입니다. 주민들께서 표로 진짜 보수 장해찬에게 실질적 단일화를 이뤄주실 거라고 믿고 달릴 겁니다. 저는. 네. 완주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지역에서는 대체로 장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당을 뛰어나간 후보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본인이 오기를 부리면 자기 정치 인생은 여기서 쫑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일화 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사퇴 효과의 극대화를 누리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겠죠. 정치 논객들은 대부분 장 후보가 이대로 완주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며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부는 장 후보에게 사퇴할 명분이 부족해 이대로 완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드랍을 한다면 장해찬이 드랍을 할 건데 장해찬 입장에서 굳이 드랍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상 초유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수영구 판세가 향후 일주일간 어떤 변곡점을 마주하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국 5개 지역에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은 5개 특화단지 공통으로 연구개발비 200억 원과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비 200억 원, 인력 양성비 15억 원 등 415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6인치인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8인치로 확장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가가 절감돼 반도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입니다. 실제로 8인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화합물 전력 반도체 산업 집적을 위해 산단 인근 59만 제곱미터를 가용 부지로 확충하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매년 5,400여 명의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원이 추가된다면 앞으로 20개 이상의 기업에서 1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전력 반도체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하고 있어 특구 지정이 현실화한다면 전력 반도체가 예상보다 빨리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과일값 고공행진과 유가 불안 등의 여파로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가 3.4% 올라 8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일 중 겨울철 수요가 많은 배는 129%나 치솟으며 4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찮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6으로 지난해 3월보다 3.4% 올랐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8월 3.4% 상승 이후 8개월 연속 3% 이상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 전남 다음으로 부산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부산 농산물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무려 21.1%나 치솟았습니다. 농산물 중 과일 물가는 지난달 상승률이 43.2%를 찍으며 1991년 5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실 중에는 배 물가 상승률이 1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귤 98.2%, 사과 66.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배 상승률은 1982년 1월 이후 약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포함된 신선식품 물가도 지난달 21.8% 급등해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부산 석유류 물가도 1.6%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 대부분이 폭등세를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곽규택 총선 후보가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곽 후보가 과거 아동 성착취물 소지 유포 사건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등에서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변호사는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변론하는 게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총선 후보들이 22대 국회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총선용 표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현안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표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들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부산의 꿈과 시민의 염원을 더는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 정권 심판을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며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대통령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오늘 부산 금정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금정구 범어사에서 박 후보를 만나 회동수원지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공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또다시 철새 대체 서식지 확보 문제로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공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을 철새 도래지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철새 대체 서식지 보강 등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는 다음 주 추가 협의에 나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해운대구 달맞이길 입구 도로 산비탈이 무너져 토사와 크고 작은 암석 등이 인도 쪽으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은 곧바로 현장을 통제했고 추가 피해를 우려해 차량도 통행을 막고 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응급팀을 급파해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0.9도, 습도는 9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